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이거 맨날 만들어 달라고 댓글로 주시는데 제가 게으르고 또 선교 여행도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계속 소나무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게 궁금하셨던 분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기술 리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마 안 그래도 저는 하는 업무가 이게 또 개발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쪽으로 좀 분석을 많이 할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나무테를. 유니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간절히 기다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드리고 가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다양한 자동차 EV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 드라이브 시스템이 너무 크다, 이 모터랑 이런 게 너무 크니까 이걸 없앨 방법이 없냐, 그래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V 조인트도 너무 크다, 이걸 다 때려서 없애버리고 진정한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기어박스와 모터와 CV 조인트를 모두 통틀어 때려 넣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기어를 넣어서 유니 휠 드라이브라는 거를 만들었다라는 게 현대의 발표입니다. 제가 10초 정리 잘 됐나요? 인휠 모터랑 다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기어만 안에 휠로 들어가고요. 모터는 밖에서 이렇게 그냥 상시 운전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게 유니 휠입니다. 상하로 움직여도 문제가 없다. 상하로 움직여도 토크의 변화가 없다. 괜찮다. 상하, 앞뒤 뭐 상관없다.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모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커. 이거 너무 크니까 이거를 모터를 뽀개 가지고 4개로 놓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어박스 있죠? 기어박스 너무 크다. 기어박스 너무 크니까 어디로 간다? 휠로 갖다가 넣는다. 휠에다가 기어박스 넣는다. CV 조인트는 이 바퀴의 상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연속적인 속도를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 없앤다. 없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위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다 없애서 요만하게 만들고, 앞으로는 배터리를 여기다가 더 싣든지 아니면 뭐 프렁크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을 더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확 확보되는 것이다. 분산형 동력 장치, 파택님이 해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뀐다. before 이거고 이제 after가 이거다 라는 거 어때요? 한눈에 무슨 기술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부터 기술 분석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새로운 도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오자마자 저거 뭐지? 인휠 모터인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나오죠. 현대에겐 이 도전이 먼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한테 6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수도 안겨주면서, 처음에 제가 구독자가 얼마 없을 때 저의 구독자를 떡상시켰던 영상 중에 하나이면서, 안쪽에 있는 CV 조인트 제가 이렇게 이분이 이쁘다고 했는데 편집자님이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댓글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디퍼렌셜 기어를 통해서 양쪽에 있는 CV 조인트로 힘을 전달해주는 보니까 원리로 웃기네. 구동됩니다. 대단하지 않아? 제가 보니까 웃기네. 이거 편집자님이 그때 재밌게 편집하셨네. 그러면서 댓글에 좀 욕을 먹었던 아무튼 그 영상 여러분들이 못 보셨으면은 지금이라도 와서 보고 오시고요. 그 인휠이냐? 비슷하죠? 인휠에서 문제가 뭐였냐? 저게 상용화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 모터가 안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노면 충격의 G값이 되게 세거든요. 이게 충격이 임팩이 팡팡팡팡팡팡 이렇게 오잖아. 이게 계속 흔들리잖아. 파파파파파파파 계속 흔들리잖아. 그죠? 단징동동 오고 다다다다다. 단징동동 오다가 뭐 좀 센 거면 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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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도 하고, 그죠?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많이 먹는데 거기에 모터가 직접 들어가 있으니까 모터가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인휠 모터가 상용화를 했다가 처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어디다 하냐, 버스들에다가 먼저 몇 대만 조금만 넣었다가 거의 다 리콜했다는 뉴스를 그 후에 제가 영상을 또 추가로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는 방법으로 지금 모터를 어디로 뺐냐면 바디로 뺐습니다. 바디. 그래서 아까 여기 구동한 거 보면은 바퀴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모터는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디로 옮기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결하면서 진화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거기부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중앙에 모터 샤프트가 있고요. 모터 샤프트 중앙에 있는 선,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를 연결해서 밖에 있는 링 기어를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선이 돌죠. 그리고 피니언이 돌죠. 잠깐! 이것과 이 모터의 방향과 이의 방향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내 모터가 도는 방향과 내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은 같은 방향일까요? 틀린 방향일까요? 자, 내가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여기가 반시계로 돌아요. 여기가 다시 시계로 돌아요. 이건 간단해요. 반대로 도는 거 반대로. 왜냐면은 얘랑 똑같아요? 틀려요? 얘랑은 짝수는 다 똑같이 돌아. 그죠? 얘도 짝수를 똑같이 돌잖아. 그러나 얘가 똑같이 도는 거에 바퀴는 어디에 물려 있냐면 여기 바깥에 보이는 링기어, 바깥에 보는 이 드럼에 물려 있는 거야. 드럼에. 그러니까 드럼은 결국 얘가 이렇게 외측에 있는 링기어는 그 카운트에서 또 반대죠. 왜냐면 이게 내측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튼간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도 이런 식으로 돌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로 기어 수를 만든 거고요.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큰 밖의 링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여도 문제 없다 라는 거예요. 상하로 움직이는데 또 상하로 움직이면서도 앞뒤 운동이 또 가능해요. 앞뒤로도 운동이 가능하다 라는 거. 처음에는 이게 앞뒤로도 간다고? 그러면 이 힘을 어디서 받고선 이게 지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이나 라는 또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힘은 어디서 받냐? 여기 있는 밖에 있는 그 마운트 볼트가 서스펜션하고 이 너클하고 만나가지고 차를 지지하고 있는 거고, 모터는 상하 하중은 거의 받지 않는 거죠. 차의 차중을 모터 여기 샤프트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터 샤프트는 공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요까지 이해는 되셨나요? 작은 기어가 못 버틸 것 같다 이러는 거는 이제 하중을 못 버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하중은 기어랑 모터가 받는 건 아니고 요까지. 저도 처음에 얼핏 보고선 들었던 생각인데 하중은 그게 아닙니다. 하중은 여기 있는 이런 마운트 볼트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 시연한 걸 보면은 이런 맥퍼슨 스트럿을 안 쓰고 뒤에 있는 후륜에다가 이런 한스프링이 있는 구조에다가 묶어놨던데, 그런 식으로 아무튼간 모터는 그렇게 상하 하중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기어가 그러면 어쩌다가 10개가 됐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숫자 배치와 기어가 이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6개짜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그 테크 리뷰 보니까 6개로 만들었는데 홀수로 만들어가지고, 홀수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홀수가 되면 얘가 반대가 되겠죠. 근데 반대가 문제가 아닌 거야. 홀수가 문제가 아닌 거지. 뭐 반대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알게 됐냐면 이게 상하 움직임을 하면서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샤프트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틀어짐이 없어야 되는데 얘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꺾이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토크에 리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3개로 만드는 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갖고 와서 있는 거죠. 그 12 조인트, UV 조인트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토크에 리플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들을 해봤고,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현대가 그냥 뭐 뿅 하고 내보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걸 가지고선 분석을 거쳐가지고, 또 기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정비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요걸로 완성을 했는데, 요거에서도 지금 얘가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요게 최종 디자인이에요. 최종 디자인인데 요걸 이렇게 W 방향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U 쉐입으로 만드느냐를 가지고선 했는데, 결국 최종은 요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얘가 좌우 대칭이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얘가 마음대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로 개발했다는 게 두 번째. 그러다가 이제 기어가 10개가 되었다. 기어는 왜 10개냐? 여기가 4개, 4개, 하나, 그다음에 링기어까지 해서 10개. 얘는 뭐 카운트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아무튼 뭐 고정자니까. 세 번째, 이제 등속 토크 출력 전달은 성공했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원래 CV 조인트, 여러분들 CV 조인트나 그 UV 조인트, 유니버셜 조인트는 아시나요?
이런 CV 조인트나 유니버셜 조인트 이런 조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전달을 할 때는 토크가 일정하게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물론 CV가 훨씬 낫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토크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V 조인트를 쓰는 거죠. UV가 이게 너무 심해 가지고 CV 조인트를 쓰는데, 아무튼간 그런 토크의 리플이 없이 꾸준하게, 이게 상하로 움직이든 말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간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좌우로 돌든 뭐 우로 돌든 상관없이 토크는 꾸준하게 잘 가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잘 만든 거, 장점들. 그럼 이제 문제점. 여태까지 이제 장점을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죠. 여러분들 이런 거 듣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거잖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미생님? 맨날 그런 거.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소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어 레이시오가 6.241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기어와 여기 나오는 기어, 그러니까 이 선 기어와 이 피니언 기어의 기어 이빨수는 일단 같다고 해요. 얘랑 얘는 이빨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빨수가 어떻게 됐건 간에 결국은 얘랑 얘 이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전달력이 그대로 6배가 돼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음과 기어비, 왜 소음 얘기하면서 기어를 얘기하고 있냐? 왜 제가 기어비를 얘기하는 걸까요? 소음은 어차피 기어의 마찰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모터가 지금 12,000rpm 정도로 구동을 할 수 있어서 뭐 120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발표는 하는데, 자, 12,000rpm으로 모터를 돌리면은 타이어는 얼마의 rpm으로 돌아갈까요? 엔진이 12,000rpm으로 돌지 않죠. 엔진은 뭐 한 2,000에서 5,000rpm 정도, 뭐 여러분들이 구동하는 거는 2,000에서 4,000rpm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구동을 하면 바퀴가 2,000에서 4,000rpm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슈퍼카야. 타이어는 얼마나 돌까요? 뭐 계산해 보시고,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시속 100에서 110km 요 정도가 한국에서는 많이 달리는 속도겠죠. 저희는 좀 높지만 한국은 요거 정도로 돌리죠. 요거로 돌리면은 타이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대충 700에서 800rpm이 나와요.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이거. 이런 거 보려고 오시나?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시속의 타이어가 바뀌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내가 뭐야, 이게. 100km는 10만 미터고요. 그게 시간이니까 1시간은 얼마예요? 60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까고, 그러면은 분당 얼마 가느냐? 왜냐면 RPM으로 해야 되잖아요. RPM이 필요한 거잖아요. 미닛이, 그죠?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죠? 60 해가지고 분당 얼마를 가느냐? 미터, 미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계산을 제가 미리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타이어가 대충 90cm 정도 나오나? 90cm 정도 나온다는 타이어 가정을 해. 이게 2파이 R이죠. 2파이 R 곱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대충 700에서 800rpm 정도 되면은 시속 100km에서 110km는 타이어가 700에서 800rpm으로 진행을 합니다. 700에서 800rpm으로 돈다. 타이어가 100km로 돌 때. 그러면 기어는 얼마로 돌아야 되나요? 기어는. 얘네들이 조그만 피니언 기어들은 도대체 얼마의 속도로 돌아야 되나요? 단순하게 800rpm 잡고 6배를 그냥 잡으면은 84, 4800, 한 5, 그냥 5000rpm 정도 나오는 거죠. 5000rpm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일반 양산 휠 구동 시스템, 거기에서 감속기가 받는 속도, 여기 유니버셜 휠은 발표장 보면은 4000과 5000rpm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빼신 분만 알겠죠. 자료에서 이거를 왜 발표를 안 하셨는지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발표하기에는 좀 여기 뭐 옐로우 뭐 이런 거 뜨니까 좋지 않아서, 이게 지금 구동 효율인데, 구동 전달 효율인데 전달 효율이 좋지 않아서 아마 빼신 거 아닌가. 요 정도 100km에서 110km 가면은 발표한 자료보다 훨씬 높은 범위의 레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파수에서 소리가 날 거니까 이거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여기에 요거 확대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여기 요거 확대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기어 이빨수가 몇 개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 이게 약간 반수에 15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대충 30개의 썬기어 이빨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대충 썬 기어 30개 정도 되겠죠, 이빨? 뭐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30개 정도의 이빨에 썬 기어가 있다고 치면은 이걸로 인한 공진은 360Hz에서 공진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요거를 이제 곱하기 하면은 하모닉 기계 객과가 무섭다고요? 자, 이게 이렇게 하모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720, 1080 정도의 하모닉 공진이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중간 이빨도 있잖아요. 이게 중간 이빨도 있는데 중간 이빨은 이제 헬리컬 기어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기어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사선으로 있는데 얘 이빨 수는 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빨 수는 달라. 아니 보기에도 작거든요. 얘보다 얘 숫자가 작거든요. 작고 다시 커지고 같다면 더 큰 문제고 이걸 같은 사이즈로 안 만드는 이유는